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을 뒤흔들었던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종교가 있으신 분도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 저는 무교이지만 종교가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이고 제대로 굴러가는 종교에 한해서 말이죠. 종교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그러려니 합니다. 사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범죄자가 나오듯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몇몇이 물을 흐리는 것이겠죠. 다만 그들이 종교를 방패로 착한 척을 하는 게 보기 싫을 뿐입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같이 말이죠. 애초에 정말 신을 믿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사이비 종교는 겉으로는 선한 종교의 모습을 하면서 실제로는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종교를 말합니다. 사이비라는 말 그대로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한국에도 여러 사이비 종교가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광란의 집단 아가동산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가동산의 교주는 김기순이라는 여자입니다. 뉴스를 보니 1940년 일제강점기 당시 태어났으며 부산 태생이라고 하네요. 1978년 전까지는 딱히 의미 있는 행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전라북도 익산의 사이비 종교인 주연교회에서 종교인이 되죠. 주연교회는 가장 흔한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삭발교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죠. 삭발교의 교주는 이교부라는 목사였는데 이교부 목사는 1978년부터 1979년까지 신도들과 함께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한 일이 들켜서 개망신을 당합니다. 결정적으로는 자신을 충고하러 온 동료 목사를 때리는 바람에 구속을 당하죠. 이교부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교주가 잡혀갔는데 종교가 굴러갈 리가 없겠죠. 그래도 김기수는 하나 건진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종교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비 종교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채죠. 김기순의 이후 행보를 보면 사업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도 되고 왕노릇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최고의 직업일 수도 있죠.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김기수는 서울에 살다가 1982년 경기도 이천시에 임야 약 4,000평을 구매하죠. 그리고 구매한 임야에 아가동산을 세웁니다. 1985년 김기수는 아가동산을 세운 곳을 신나라라고 선포하죠. 그렇게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이 탄생합니다. 김기수는 아직 죽지도 않은 이교부의 영혼을 자신이 계승받았다며 주연교회가 사라지면서 갈 곳이 없어진 사람들까지 데려왔죠. 아가동산은 주연교회의 신도를 흡수하면서 순식간에 덩치를 불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교부와의 사이도 안 좋아지죠. 아가동산은 흔하디 흔한 사이비 개신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과 책자 그리고 찬송가에서 나오는 예수의 자신을 대입했죠. 그리고 자신을 아가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아가야는 김기순의 아오이자 우아한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가야 김기수는 곧 예수, 그러니까 아가동산에서 김기수는 신이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아가동산을 믿은 사람들도 김기수는 신이라고 생각했죠. 김기수는 신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었습니다. 일명 아가야법으로 김기순이 만든 신나라에서는 아가야법을 따라야 했죠. 김기수는 꽃가마를 타고 등장해 춤을 추고 이상한 짓들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는 돈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김기순의 지휘 아래 사업을 시작하죠. 사실 사업이라고 해도 별게 없습니다. 무임금 노동이었죠.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16시간 동안 신도들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성적인 착취도 있었죠. TV 시청은 물론 신문 등 외부와의 접촉은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면회와 외출도 금지되었죠. 신도수가 늘어날수록 김기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동력 착취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아가동산에 들어오는 순간 신도들의 모든 재산은 김기순 앞으로 귀속되었거든요. 김기수는 아가동산을 운영한 지 6년 만에 아가동산을 13만 평까지 확장하죠. 게다가 꽤 체계적이었는데 역할도 따로 존재했습니다. 회계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비밀장부를 관리했고 의료계 종사자는 신도와 자신의 건강을, 세무 쪽 일을 했던 사람은 세무 처리를 담당했죠. 심지어는 법인을 세웠는데 정부로부터 첨단기술농업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13억가량의 금액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쪽에 현혹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의 회사처럼 굴러갔죠. 김기수는 아가동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외부의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나라 레코드이죠. 신나라 레코드는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음반과 레코드 유통업체이죠. 한국의 음반 매장에서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이며 주로 아이돌 음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나라 레코드에서 음반을 사면 차트에 반영이 더 잘 된다라는 루머까지 퍼져 아이돌 팬들은 모두 신나라 레코드에서 음반을 샀죠. 신나라 레코드가 출범할 당시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을 아가동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다 보니 경쟁업체에 비해 훨씬 싼 가격에 음반을 판매할 수 있었고 순식간에 음반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아이돌이 좋아하는 연령층은 10대에서 20대이죠. 아가동산을 모르는 세대이다 보니 사이비가 운영하는 회사인지 꿈에도 모르고 구매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공익사업도 하고 있는데 뭐 판단은 소비자의 몫이니까요. 신나라 레코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시 아가동산으로 돌아와 보죠. 앞에서 말했듯이 김기수는 엄청난 돈을 벌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
되어가던 김기순의 천국 아가동산도 몰락이 다가오고 있었죠. 신도 3명을 죽게 한 것이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한 명은 7살 아이였는데 김기순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모두가 비정상이라 정상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가동산에서는 금욕생활을 강요했는데 21살이었던 강모씨는 김기순의 아들과 사귄다는 이유로 구타당해서 죽었습니다. 가수원의 관리를 맡고 있었던 윤모씨는 말을 잘 안 듣는다며 때려 죽였죠. 흔히들 바퀴벌레가 몇 마리 보이면 엄청난 수의 바퀴벌레가 이미 집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밝혀진 게 이 정도이면 뒤에서는 더 추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세상에 퍼졌고 아가동산을 운영하는 책임자 4명은 구속되죠. 거기다 1995년 아가동산에 들어갔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탈세와 사기 그리고 비리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김기순은 남편과 함께 도망을 가져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았나 보네요. 수사는 공개 수사가 되었고 시골에서 도피 중이던 김기순은 갑자기 검찰로 자진 출두를 하죠. 아마 공개 수사가 된 시점에서 도망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진 출두를 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김기순에게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핵심 인사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처벌은 생각보다 가볍게 내려집니다. 이유는 횡령을 비롯한 몇 가지의 범죄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김기순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56억을 선고받았죠. 심지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가동산이 사이비가 아니라고 판결했죠. 김기순의 형량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죠. 사람을 죽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고 착취한 것 치고는 너무 형량이 작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가동산은 김기순이 구속된 시점에서 신도가 대거 이탈해 사라졌죠.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진 사실이고 김기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재판부의 말대로 아가동산은 사이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기순은 검찰의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동산은 종교가 아니었으며 협업마을이라고 주장하죠. 사리사욕을 채우지도 않았고 자신을 신격화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교부가 구속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이때 김기순은 갈 곳 없는 신도들을 모아 떡과 어묵 장사를 했고 모은 돈으로 땅을 사 농장을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아가동산에 나간 사람들이 이교부의 지시를 받아 아가동산을 망쳤다는 겁니다. 배후에 이교부가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교부는 이탈자들을 검찰로 데려가 수사를 도와준 데다 중요 증인이었거든요. 게다가 아가동산이 터지자마자 이교부는 새로운 사이비 종교를 설립했습니다. 아가동산의 사람들을 다시 흡수했죠. 현재 이교부는 통일교로 넘어갔습니다. 주연교회는 십자가를 내렸고 후속으로 주연교부라는 곳을 운영했죠. 통일교 간부들과도 왕래를 하다가 직접 통일교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 주연교부에서 통일교에서 한 합동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요? 어쩌면 정말 이교부의 마녀 사냥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가동산은 사이비였고 이교부는 신도들을 빼돌리기 위해 김기순의 시체를 밝혔다고 보면 딱 들어맞기는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이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종교 영상을 올리면 실제로 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찾아간다는 협박도 있었죠. 제 영상 중에 신이 지금의 인류를 만들었다 영상을 보시면 현대 종교들이 추구해야 할 종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가 인류에게 왜 중요한지, 왜 제가 종교를 존중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하지만 사이비는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커뮤니티와 사랑의 역할을 담당해야지 누구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종교가 자신이나 주변에 해가 된다면 더 이상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희생이 아닌 사랑과 안식처라는 덕목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아가동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